자, 제 8장에 우리 정적분의 정의라고 이제 단원이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이제 미분 관련해서도 두 개의 파트로 나눠봤지. 미분의 정의와, 그치? 함수의 연속과 미분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또 미분에서 특화된 부분으로서 이 편값 정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부등식의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요령, 그리고 편값 정리가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리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 그치? 여기 정적분의 정의에서도 논술 문제에서 이제 계산형 문제로서 많이 다뤄지는 기본적인 요소가 정적분의 정의를 활용한 구분구적법이지. 그치?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하고 수리적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이러한 이제 구분구적법, 정적분이라고는 이런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제 수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올 때 어떤 부분에서 뭐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그 미분의 정의라는 편값 정리도 뭐 공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정의의 관계식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걸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서 구체적인 문제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의 조건이나 문제의 해석,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활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확한 요소를 우리가 표현하거나 정리해서 혹은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 복잡해지는 거고 실수가 생기는 거고, 알았지?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이 정적분의 정의도 일단은 교재 문제풀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교재 문제에서 논술에서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에서 상당수의 문제들이 정적분의 정의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 제시문에서 정적분의 정의에 관한 설명들을 쫙 해놓거든. 근데 그걸 읽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 이거 정적분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구나. 우리가 그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그 활용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알고 있지 못하면 사실 이제 문제에서 직접 보고서 그걸 갖다가 직접 바로 이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와 관련되어진 구분구적법에 관련된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철학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수리 철학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어떤 이론들을 갖다 그 식 안에, 그 정의 안에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요 단원 문제 들어가자. 응? 야, 구분구적법의 정의식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식 해서 보통 쓰는 게 뭐야?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 쓰고, 이거는 이제 기호의 표현이지. 줄여놓은 기호의 표현. 이걸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 뭐 함수의 면적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근데 사실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함수의 면적만을 계산하는 건 아니지. 뭐 때로는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계산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적분의 계산을 통해서 부피를 계산하기도 하잖아. 그치? 네. 근데 부피를 계산하든 길이를 계산하든 뭐 넓이를 계산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이는 이 fx라고 하는 식과 요 dx의 관계식은 이거 무조건 넓이 관계식이야. 알겠지? 대신에 요 fx가 어떤 걸 나타내냐에 따라서 이 함수 fx의 넓이를 계산한 결과가, 어떤 부피를 나타내기도 하고, 길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는 거야, 결과물들을. 알겠지? 식의 형태 자체는, 주어진 식 자체는 어떤 함수의 면적을 계산하는 식과 같은 꼴로 표현되지만, 저 함수 fx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저 최종적인 결과물들은 길이, 부피, 넓이, 표면적 뭐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실제 어떤 도형의 함수의 면적이 되려면 저 f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2차원 평면상에서 그냥 fx의 어떤 함수라고 한다면, 2차원 평면에서 어떤 함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면적이야, 실제로. 알겠지? 근데 만일 저 fx가 어떤 도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함수라면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럴 안에 있는 fx가 어떤 도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함수다. 그치? 그때는 저기에 저 적분을 하면은 부피의 결과로서 그 도형의,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 함수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부피, 면적, 길이 어떤 것도 나올 수 있지만은 형식 자체는 넓이 함수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부피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응?
무슨 얘기 이해하겠어? 네. 요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해해야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정적분해에 대해서 구분구적법의 구조와 그 결과물로서 구분구적법의 구조를 보면 다 면적 계산하는 식처럼 돼 있거든. 그치? 근데 실제로 결과물은 나중에 이제 부피가 나오기도 하고 별 나오는 게 다 나오거든. 저 안에 저 fx가 무엇을 나타내는 함수인가에 따라서 결과물의 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어쨌든지 얘가 어떤 형태의 함수든지 간에 그 함수 fx에 대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형태의 구분구적법 형태로 되어 있다. 알겠지? 자, 이걸 이제 풀어 써보면 뭐라고 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f의 x의 k의 델타 x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치?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결과물을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그치? 그리고 정적분의 계산 공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미분과 적분의 상호 관계를 이용해서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계산을 일일이 다 안 하고 적분을 미분과 관련된 형태의 부정적분의 형태지. 그치? 부정적분을 푼다.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과 연관해서 풀어서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고 간단한 공식의 계산으로서 우리가 이 결과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게 이 미분학의 장점이야. 만일 이것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잘게 잘려진 fxk를 갖다가 다 구하고, 그치? 함수의 값으로서 거기에 델타 x를 해서 부분합을 계산해서 그것의 극한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적분이 가지고 있는 미분과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적분이 가지고 있는 미분과의 상호관계 이것의 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은 이 결과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우리가 미적분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계산해 버리지. 그래 안 그래? 이걸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서 이걸 풀어버리는 거는 이 리미트 시그마 이거 다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치? 이걸 푸는 대신에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개념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좀 더 편하게 계산하는 게 목적이거든. 두 가지가 풀 방법이 다른 거야. 응?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좀 헷갈리지? 나중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정적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 어떤 종류냐면 함수의 넓이, 부피, 길이 등을 리미트 시그마의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유도해 가지고 정적분의 결과, 실제 면적이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산하게 하는 거.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작은 조각들을 갖다가 부피 계산해 가지고 쌓아 가지고 전체 부피 계산해내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부피 계산하는데 단면적을 딱 잘라가지고 높이에서 어떤 특정 높이의 단면적을 딱 잘라서 그 높이와 관련된 어떤 함수의 형태로 단면적을 표현한 다음에 그치? 단면적 함수지. 그치? 단면적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런 식으로 적분해 버리게 되면 적분을 통해서 그냥 바로 계산해서 이런 결과를 뽑아서 계산해 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 거야? 그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을 택한 거야. 그치? 네.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배웠을 거야. 논술 문제에서도 정적분의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구적법, 정적분의 정의를 통하여서 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분구적법으로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문제들이. 이 단원에서는 주로 그치 여기에 있는 리미트 시그마 fxk 델타 x에 의한 정의들을 활용해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정적분의 정의라는 영역에서 지금 쓰고서 있는 거야. 알겠지? 부분적으로 뭐 이런 요소들이 혼용되어 소문원제에서는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주된 건 여기 있어. 알겠지? 자,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의 이 정의에 있어서 구분구적적인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일단 의미부터 좀 해석하고 가자. 요 결국 의미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시그마를 통하는데 지금 여기 시그마까지의 계산은 실제로 이제 부분합이지. 그치? 함수 fxk의 결과물의 값에 대해서 폭 그쵸? 델타 x. 우린 보통 이걸 갖다가 적분에서는 적분 방향이라고 불러요. 적분 방향. 용어 뭐라고?
적분 방향. 혹은 미분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적분 방향이라고 보통 이렇게 적분을 표현해. 자, 적분 방향 따라서 이 함수를 갖다가 계산하면 부분합으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합의 계산은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면적에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 뭐가 생긴다고 그래?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지? 실제 값과. 그치? 그치? 그러나 이 방식은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실제로 계산이 가능해, 이거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쉽게 얘기해서 직사각형의 면적 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분합을 계산해서 어떤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즉 여기까지는 이제 근사값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사값을 어떤 방식으로 근사값을 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저 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 실제식 관계식들이. 우리는 보통 직사각형으로 하잖아. 그치? 그 직사각형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 또 교과서에서는 좌종점 근사값, 우종점 근사값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 또 어떤 때에는 그걸 직사각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저 fx를 갖다가 사다리꼴의 면적. 그치? fx, 델타 x를 사다리꼴의 면적이라든지 뭐 접선에 의한 뭐 사각형의 면적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 알았지? 그 방법이 다양할수록 그 방법을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꺼낼수록 그 함수에 적합하게 계산이 편하도록 적합한 fxk를 갖다가 꺼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델타 x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적분의 결과에 관한 어떤 식들이 결과를 유도하는 어떤 중간 과정에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달라지게 돼. 원의 면적을 구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응? 여러분들 교과상에서 원의 면적을 계산할 때 구분적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 그치. 파이 r 제곱 공식 그냥 쓰는 건데 그 파이 r 제곱의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거야. 그치. 구분적법 생각하면 요걸 어릴 때 이거 했던 거 작은 부채꼴 형태로 동일한 델타 세타에 대해서 작은 조각들로 나누고 그리고 이 각각의 부채꼴들을 어떻게 엇갈려서 썼지? 안 해봤어 이거? 네. 난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한 40년 전에. 자, 그래서 중학교 때 했을 거야. 1, 뭐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이걸 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쌓아서 보게 되면 서로 엇갈려가지고 모양이 어떻게 돼? 그리고 이 델타 세타를 갖다 이제 무한히 잘게 잘라서 0에 근접하도록 여기 극한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얘가 결국 무슨 모양이 되게 돼?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되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이 되겠지? 그치? 여기는 반지름이 되고 여기는 원둘레의 얼마? 절반. 그치? 여기에 이쪽으로 나눠지니까 원둘레가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지? 그래서 요 길이가 원둘레의 절반이 되게 돼. 그 원주, 그치? 그래서 반지름 아래에서 원주가 2파이r이니까 요거의 2분의 1을 통해서 그리고 요걸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각형의 면적 구해야 되니까는 파이 r 제곱 나와서 원의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둘레가 2파이r인지 그거는 이제 원주율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학적 규칙이 있었지. 원래는 수학에서 원의 면적을 먼저 알아냈던 게 아니야. 알겠지? 원의 반지름과 원의 둘레 길이의 비에 관한 것, 파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 상호 관계를 통해서 비례 관계를 통해서 먼저 원주율을 알아낸 거야. 그리고 그런 원주율에다가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기하학적인 접근법, 구분적법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은 적분이라는 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하는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종의 편법이지, 그렇지? 그런 편법들 속에서 이런 구무적법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품어져 나왔던 거야. 알겠지?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일강 유역에서 범람하는 영역의 면적들을 갖다가 2차 함수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기원전 수백 년 전에 2차 함수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면적을 계산하는 수학적 방법을 갖다가 고안해냈어. 그게 논술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고. 별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지난번 수업에서 잠깐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했어. 뭐냐면 모르지. 자네도 모르잖아. 여기에 만약 y 이퀄 x제곱의 함수 형태를 띈다고 한다면 지난번 고대 문제 맨 마지막에 뭐 비슷한 건데 여하튼지 여기에서 어떤 두 구간을 잡고 A에서 B까지의 구간을 잡고
AB 구간을 잡고 여기에 중점을 잡는 거야. AB의 중점을 이렇게 잡아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봐봐.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2분의 A 플러스 B에서 이 함수가 있으면 이거 계산할 수 있지? 네. 그치?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로 볼록한 특성 때문에 여기에 또 빈 공간이 생기잖아. 네. 그러면 요 가운데다가 또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게 뭐야? 이것도 구분구조법이지? 그래서 2분의 1을 취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썼던 공식을 두 번째 영역에다 똑같이 써서 2배. 그 다음 여기 4개의 공간이 나오지? 이 4개의 공간에다 삼각형의 면적을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엔 4배를 해가지고. 그치, 무한급수지. 그래서 저런 무한급수의 수학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2차 곡선의 면적을 갖다 계산하는 그런 수학적 방법을 구현해냈어. 저거 적응 풀지 않아도 되지, 그치? 응? 우리는 쉽게 뭐 인테그랄 x 왜 저런 미친 짓 하고 있어? 인테그랄 x의 제곱 dx에서 계산해버리고 말지 그러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개념까지는 없었으니까. 미적분하게 제대로 잡은 거는 가장 굉장히 최근의 일이야.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리된 거는. 특히 이런 극한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수학에서 그런 그 미적분학이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상당한 이제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 아이디어 괜찮잖아, 그렇지? 이런 이제 수학적 업적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수리적인 능력이 쌓인 거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여하튼 이제 여기에다 봐봐, 여기도 그러니까 얘는 뭘 한 거냐면. 얘는 뭐란 걸 구분구조법으로 생각하면 얘는 삼각형의 면적, fx를 삼각형의 면적 공식을 쓴 거야. 알겠지? 이 부분을 fxk 델타 x에다가 삼각형의 면적을 넣고 거기에 일정한 수학적 규칙을 더해서 그걸 다 조각으로 더해준 거야. 무한히.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나 x의 제곱을 dx에 대해서 적분해가지고 그치? 계산한 거나 그 계산의 결과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나 결과는 어때? 둘이? 똑같아. 알겠지?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요. 여기 이 면적 계산한 것과 이 면적과 이 면적 사이에 특정한 비율이 성립해요. 이거 등비수열이 성립합니다. 각 단계마다 면적들이. 그래서 등비급수, 무한급수 가지고서 무한등비급수 공식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끝나 이거. 나중에는. 실제로 논술 문제로 이게 나왔었어. 인하대 문제로. 이런 개념도 종종 사용하고. 여하튼 여기까지는 이제 근사값.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 이 구분구조법이 나올 때 이 근사값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그것의 오차를 없애주는 건 누가 하는 역할이야? 여기 이 식에서? 그쵸. 요 극한 부분이 오차를 없애주는 거야. 이거는 사실 추상화된 부분이거든.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추상적으로 해서 오차를 갖다가 뭐로? 오차를 감소시키는. 오차는 주로 어떻게 계산돼? 근사값에서 실제값을 빼서 계산합니다. 알겠죠? 네. 오차들은 이렇게 이제 계산되어지는데 이 오차를 극한으로 이제 줄여주는 방법. 자, 저건 이제 개략적인 개념이고 이제 실제로 이걸 문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푼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요 델타 x예요, 델타 x. 나머지는 그냥 계산인데 이 델타 x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내부에 있는 요 식들이 달라지게 돼. 봐봐. 지금 얘는 델타 x를 어떻게 잡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원의 면적을 계산했다면. 그렇지. 얘는 델타 x를 델타 세타로 잡은 거야. 그래서 델타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를 n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그걸 델타 세타로 잡아서 적분하는 구분구조법을 적용한 거야. 알겠지? 부채꼴의 면적에 대해서. 작은 조각, 부채꼴의 면적을 델타 세타, 각도만큼, 각도의 방향만큼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걸 다 더해준 거야. 제가 아까 전에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분? 델타 x를 뭐라고 불렀어? 적분 방향이라고 불렀지? 이 적분 방향으로 부르는 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부의 식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 결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봐봐. 얘를 이렇게 잡게 되면 이 내부의 식이 얘는 뭘로 변해? 얘는 델타 세타로 변하는 거고요. 네. 그치? 0부터 2파이까지를 n개로 나눠서.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 하나하나는 사실 이제 부채꼴의 면적식이 되는 거야. R 델타. 그치? 델타 세타에다가 2분의 1
R제곱 델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그치, 부채꼴이면 요거 델타 세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요 델타 세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리미트 시그마 계산하면 어떻게 되게 돼? 리미트 시그마 계산해보게 되면 파이 R 제곱 나오거든. 이걸로 계산해도.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이런 작은 껍질 형태를 한번 생각해봐. 어떤 껍질이냐면 이런 화살표 관역처럼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조각을 쪼는 거냐면 반지름 방향으로 조각을 쪼는 거야. 이렇게 델타 R로. 그리고 이런 띠들을 다 더해도 어떻게 되겠어? 넓이가 되겠지. 그치? 0에서부터 반지름 R까지를 N개로 나눈 델타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띠의 면적. 근데 원의 면적의 공식, 사실 이건 쓰긴 되게 애매해. 이거 왜냐하면 이 구분점을 쓰려면은 뭘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부채꼴의 면적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야, 부채꼴의 면적 공식 알고 있으면 원의 면적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약간의 순환 논리가 들어가거든. 원의 면적을 구하는데 부채꼴의 면적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치? 응? 얘를 봐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해서 요 어느 이미 한 조각을 잡은 다음에 하나의 고리가 이렇게 생성되겠지? 이 고리를 얘를 갖다가 이번엔 잘게 자르는 거야. 알겠지? 몇 개의 조각으로? N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잘게 자르는 거야. 그리고 이 각각의 조각들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쌓아보는 거야. 요것과 비슷하게. 그리고 얘를 무한히 많이 해도 얘도 결국 뭐가 되겠어? 이러한 띠가 되겠지, 얘는. 그럼 이런 띠들의 합들을 갖다 우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럼 이 각 띠의 요 폭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델타 R이 될 테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지게 돼? 여기의 길이는 원둘레의 얼마? 안쪽 원둘레와 바깥쪽 원둘레의 합의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는 바깥쪽, 얘는 안쪽. 얘는 바깥쪽, 얘는 안쪽, 얘는 바깥쪽, 안쪽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 안 그래?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RK-1이라고 하고 여기를 RK라고, 반지름을 RK인 지역이라고 하자. 그러면 바깥쪽 원둘레는 얼마야? 2파이, 이거는 원주율에서 그냥 오는 거라고 그랬지? 2파이 RK에서 플러스 2파이 RK-1. 얘의 평균값을 2분의 1을 취해주면 되거든. 요 길이는.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되어지게 돼?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냥 보자 하고 파이에다가 RK 플러스 RK-1 이렇게 되겠지? 얘네 둘을 갖다가 곱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곱한 거 아니에요? 요걸 곱해야지. 이 띠의 면적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치. 얘가 면적 계산한 거지. 그치?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갖다가 다 더하면 되지. 그치? K 이퀄 1부터 N까지.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요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리미트 시그마 델타 R의 파이의 RK 플러스 RK-1 델타 R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분적 법칙을 적용하면. 식의 형태가 다르지? 그치?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적분 방향을 아까 전에는 델타 세타로 잡았는데 이번엔 적분 방향을 델타 R로 잡았기 때문에 식이 달라진 거예요. 또 다른 공식이지, 그치? 그런데 요걸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또 제가 이 구분문적법 적용할 때 좀 심화된 구분문적법 문제들을 지금 같은 구분문적법을 쓸 때는 적분 방향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하게 하는데 저기서도 뭐냐면 델타를 무조건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 그 내부에 지금 RK라든지 RK-1, XK, XK-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무조건 델타 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적분 방향을 끄집어낸 다음에 남는 게 안에 있는 fx인 거야. 뭘 끄집어낸 다음에? 그쵸, 델타 x. 적분 방향을 끄집어낸 다음에 남는 게 여기서 공식으로 계산되는 거야. 어떤 구분주법이든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부피나 면적을 계산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적분 방향을 뭘로 잡지? 델타 X, 델타 R, 델타 세타를 뭘로 어떤 걸 내가 델타 X로 잡았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끄집어낸 다음에 남은 걸 남겨서 적분 내부의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계산할 때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 RK는 RK 플러스 RK 마이너스 1 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 델타R이 들어있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 거야 얘가? 델타 R이 RK와 RK 마이너스 1의 관계식소면 RK 마이너스 RK 마이너스 1이 요게 델타 R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그래서 얘는 델타 R에 플러스 2R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풀어서 보게 되면 리미트 시그마 파이에 델타 R의 제곱에 플러스 2RK 마이너스 1에 델타 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근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델타 R은 그 값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n개의 조각으로 굉장히 작게 쪼개면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지겠지. 네. 그치? 델타 R이. 저 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거란 말이야. 델타 R이 굉장히 작아지는데 그러면 델타 R의 제곱은 그거보다 더 작아요. 더 빨리 작아지죠? 네. 그치? 네. 꼬리라 그래, 꼬리. 응? 이러한 꼬리 부분이 이런 따로 딸리는 이런 델타 R의 제곱, 델타 X의 제곱 같은 두 제곱, 세 제곱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개념상으로, 극한의 개념상으로 절대값 전체적인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날려버리는 거야. 얘하고 얘가 같이 있을 때는. 얘는 극한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얘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0으로 날려버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파이에 2의 RK-1의 델타 R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요거를 갖다가 RK와 RK 플러스 1로 계산했으면은 그냥 RK식으로 나왔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RK-1를 대입해가지고 요렇게 식이 나왔는데 어쨌든지 극한에 가서 RK나 RK-1이나 의미는 있어 없어? 차이의 의미는 없지? 그치? 그래서 얘를 적분 공식으로 그대로 바꿔 쓰게 되면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반지름은 제로에서 R까지지. 1이 아니라. 그치? 이 적분 구간도 무엇에 의해서 잡히는 거야? 적분 방향을 뭘로 잡았느냐에 따라 구간도 정해지는 거지. 그치? 우리는 반지름 방향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 응? 얘를 만일 가계 방향으로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로부터 2파이까지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내부에 있는 식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fx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r에 대해서 그러니까 2파이 r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델타 r이 dr로 변환해서 얘를 이제 구분구적법의 식으로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리미트 시그마에서 수열로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적분학의 상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 정리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부정적분 r에 대한 부정적분을 계산해 주면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뭐가 되어지게 돼? 그치? 파이 r에 제곱해서 면적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원의 면적 공식. 근데 저기서는 델타 R의 제곱은 그냥 지워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치. 이게 극한 요 개념 때문에 그래. 오차를 없애주는 요 개념이 있잖아. 그치? 근데 오차의 대부분을 실제로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 델타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델타의 제곱은 얘가 무한히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게 돼? 그 오차가 거의 0에 가깝도록 사라져서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뜻이야. 의미상으로는. 여기에 뭐 델타 R의 세제곱, 델타 R의 네제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도 돼? 다 날려도 돼. 알겠지? 같이 있을 때는. 그리고 같이 있지 않을 때는 얘가 살아남어. 얘도. 알겠지? 얘 혼자만 있을 때는 얘도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희한한 적분 형태가 나오게 돼. D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직접 풀 수가 없지. 그치? 다른 방식의 적분 방식을 택해야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정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식의 극한 오차에 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필요로 하고 내가 접근하기 편한 방식으로 구분구조법에 의한 정적분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봐봐. 자, 이런 문제 하나 생각해보자. 자, 지금 3차원 공간에서 x, y, z축이 있고 양의 방향으로 자, 이때 x축상에서 1,0,0이라고 하는 요 x축상의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이 최초에 이제 P0의 요 점에 있던 것이 이 점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x에서 y로 이동해 가면서 0,1,0으로 이동해 가면서 얘가 이동해 가는 요 각도만큼 각도 세타만큼 z축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즉 여기서 세타만큼 온만큼 z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렇게 이동하게 되면 얘는 결국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원을 따라가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선 형태로 올라가게 돼요. 세타가 점점 커지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세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0,1, 세타까지 이렇게 이동한다. 일종의 뭐냐면 나선 계단 모양인 거야. 자, 이때 Z축의 각각의 점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하나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겠지? 자, 여기를 Q라 하고 여기를 P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걸 이제 R이라고 하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항상 사각형 ORPQ를 만들 수 있겠죠? 점 P의 위치에 대해서. 자, 저 사각형 ORPQ가 쓸고 지나간 공간의 부피를 계산해라. 세타. 응? 세타? 세타도 관련이 있지. 결국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Z값은 다 뭐야? Z값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세타가 되겠지. 자, 이거 부피를 계산하라. 이게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 왜 계단 보면은 요 나선 계단 있잖아. 나선 계단. 그 나선 계단의 부분의 아래쪽에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야. 네. 세타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XY 평면의 정사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Z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세타만큼. 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서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훑고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나선이. 넓이는 세타 아니에요? 세타 아니에요? 어떤 넓이? 3.5R. 그래서 1에서 요 높이가 세타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세타는 0부터 음. 여기까지 0부터 2의 파이까지. 세타가 0에서부터 세타까지요. 여기는 이제 끝에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가겠지. 네. 네. 그치? 요거 같이 잡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2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래, 세타는 이래. 근데 넓이가 세타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세타인데 요 사각형의 넓이가 세타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가 세타야. 그래서 0부터 2까지 세타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리미트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인테그럴 하자는 거야? 네.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세타. 세타 d 세타? 세타 d 뭐? 세타. d 세타?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제곱? 8분의 시라. 맞네. 맞나? 2분의 1 세타의 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의 제곱. 그래서 8분의 파이 제곱이네. 네. 자, 근데 여러분 이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제일 중요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델타 세타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한 건 뭘 계산한 거냐면 생각해봐.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이 델타 세타의 폭을 가지고 델타 세타의 폭에다가 세타만큼의 기둥을 갖다가 계산한 기둥의 부피 계산한 거야. 얘가 세타가 면적이었잖아. 사각형의 면적이었잖아. 그치? 사각형의 면적에다가 지훈이도 예, 남학생들은 다 왔고 유리가 안 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아 너 핸드폰 있으니? 혹시 창문 좀 열어. 지훈이 저기 네 알겠습니다. 네. 유리는 뭐 무슨 일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 예.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뭐가 잘못된지 한번 생각해봐. 그치. 얘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이러한 델타 세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D 세타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둥의 부피를 계산한 거야. 육면체 기둥. 그래 안 그래? 이거 계산한 거지. 얘가 실제로 그런 조각인지를 잘 봐야 돼. 구분무적법이 무조건 면적에다가 뭔가 곱하면 부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D 세타, 델타 X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작은 조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작은 조각, 세타 방향으로 자른 거지. 그치? 세타 방향으로. 그쵸? 이동하는 세타 방향으로 잘랐다. D 세타를 표현한 거야. 그럼 D 세타로 자르면 어떻게 잘리면 세타만큼은 각도가 변하는 거야. 여기 D 세타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서 이런 조각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이 모양하고 모양이 같아 달라? 다르죠. 최소한 이 부피의 절반 정도 될 가능성이 많지. 여기가 이쪽에는 두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쪽에 두께가 없는 도형을 여러분들은 임의로 두께를 줘서 지금 계산해 버린 게 되는 거야. 인정. 왜 선생님이 델타 X가 중요하다고 얘기한지 이해하겠어? 네네. 그걸 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취지에 맞도록 이걸 구성해야 되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뭘로 잡았어? 이걸 D세타로. 이걸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은. 단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지? 네.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에서 이걸로 해도 좋다 이거야. 이걸로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려는 방식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방향성을 먼저 잡아줘야 돼. 항상 뭐부터 생각해라? 구문적 적용할 때는 그치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부의 이식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 부피를 구하려고 그래. 이 방향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하면서 올라가면서 쌓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높이는 뭐가 되어지게 돼? 세타라기보다는 일단 젯이라고 쓰자. 높이니까. 그치? 어차피 젯은 나중에 세타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면 되니까. 좀 차분하게 하면. 그럼 뭐 해야 돼? 이 기둥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케이크 조각의 기둥 부피지 지금? 부채꼴의 면적에다 높이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부채꼴의 면적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R일 제곱인데 R이 1이니까. 그치? 1의 제곱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뭘 곱했어? 여기에 세타를 곱한 거야. Z. 알겠지? 응? 그리고서 얘를 인테그랄한 거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실제로 계산한 결과가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파이 제곱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한 게 정확히 2배가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려고 한번 해봤어. 어떻게 하려면 똑같은 부채꼴 형태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세타 방향으로 XY 평면에서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그렇게 안 잡고 이번에 선생님이 뭘 따라 잡을 거냐면 Z축 방향 따라 잡을 거야. 즉 델타 Z, DZ 방향을 잘라가지고 조각들의 부피를 계산할 거야. 즉 Z축의 수직으로 평면을 잘라가지고 작은 얇은 조각들의 부피를 더하는 방식. 밑에서부터 누적형하는 방식이지. 걔네들도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긴 하지만 좀 달라.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면 단면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저쪽 면에 닿아가지고. 그치? 요런 얇은 요런 기둥 조각이 나오겠지? 요런 조각이.
그래서 두께가 여기서는 Dzet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도 중요한 건 이 모양의 형태들이 모양에 대한 각 조각의 모양에 대한 공식들이 다 똑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하나로. 그치? 이렇게 잘라도 다 모양의 공식 똑같잖아. 그러면 이때는 요 부채꼴에다가 델타젯을 곱해주는데 이때는 부채꼴이 뭐가 되게 돼? 요 사이각이 2분의 파이? 그쵸. 그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중심각이.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게 돼? 계산 공식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1,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dz. 근데 dz은 곧 뭐하고 똑같아? d세타하고 똑같죠, 요거는. 제시고 세타니까. 그치? 그래서 인테그럴 제로부터 원래는 2분의 파이까지, 제수로 2분의 파이까지인데 z 대신에 이걸 갖다가 세타로 바꿔 써도 치환해가지고 d세타 이퀄 d제수로 우리 치환해서 2분의 1에 그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d세타 이렇게 계산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적분 계산하면 이거하고 똑같이 16분의 파이 제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계산 결과도. 근데 공식은 다르지. 그치? 자, 여러 문제에서 이런 찬값, 근사값, 오차, 이런 이제 개념의 문제에서부터 실제로 복잡한 도형들에 대한 구분 구조까지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상에서는 그것들을 개념 이해만을 위해서 정말로 쉬운 그냥 여러분들 아까 전에 단면적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단면적의 식이 세타로 나오니까 거기다 그냥 d세타를 곱해버리는 거야, 습관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런 형태로 해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야.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다 조각을 만들어서 델타, 세타, 델타 X 방향을 잡고 적분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중간에 이런 적분 형태의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적분 공식이지, 그치? 계산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실제로 이걸 갖다가 무한급수로 계산해서 계산할 때도 있어. 문제에서 요구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도형이 어떤 형태냐? 아까 전처럼 이런 2차 함수 형태에서는 딱 계산했었을 때 적분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이것만 계산해서 보니까는 단계별로 해가지고 얘네가 뭐 나오다? 등비수열 나온다. 그럼 그냥 등비수열 그냥 계산식으로 그냥 계산해도 되는 거거든. 굳이 적분으로 가지 않아도.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러한 개념적인 요소들에서부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중요성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 이 참고 문항으로 제가 드렸던 자료들 있죠?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적분의 평값 정리라는 개념이 나올 거야. 어떤 교과서에서는 적분의, 이거 다 받았나? 네, 기한이 안 받았어요. 적분의 평값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교과에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에는 또 안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안 배운 학생들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보다 보면 적분의 평값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적분의 평값 정리, 미분의 평값 정리에서 나오는 원리이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그 개념에 관한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간혹 이제 논술문제 등장해. 그래서 참고 문항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읽어봐.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 대해서 논술문제에서 나올 때 미적분학이 논술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어느 학교든지 한 문제 이상은 꼭 미적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최대 최소 문제가 되든 함수의 개형이 되든 지금처럼 구분무조건 계산은 뭐가 되든 간에 꼭 포함돼서 나오는데, 논술 문제에서 줄 때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이렇게 활용이라든 이런 면들이 우리가 좀 수능 정도에서는 좀 짐작하기 힘든 정도 수준 문제들까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증명 문제들이 많아. 알았지? 계산 문제도 많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제시문에서 있는 수학적 어떤 의미나 내용들도 여기서는 좀 더 꼼꼼히 보고 갈 거야. 다른 단원들보다는. 알겠지? 네. 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제 본문의 예시의 문제를 쭉 다뤄가면서 금방 했던 얘기들이 어떻게 문제화되어서 출제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실제로 문제들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네, 잠시 쉬었다 합시다.